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시각 이 포털 사이트에 아파트 투유 그 홈페이지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네요. 오늘 11개 아파트 오피스텔이 동시에 청약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마감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나 한번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궁금하신 곳 점검 들어갈 거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시간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이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영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전화 빨리 주십시오.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끝자리 6356번 열어놓을 거고요. 02-545-7988번도 기억해 주세요. 문자 번호고요. 전화, 문자 다 열어놓을게요.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연락 주고 계시고요. 저희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하나 열어봐서 본부장님과 함께 좀 공부 좀 해볼게요. 핫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당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는 주택 공급 규칙, 과연 청약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였어요.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이 어제부터 시장에 하나둘씩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게 뭐 어떻게 적용되는 건데 또 하신단 말이죠. 설명 좀 주세요, 본부장님. 쉽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의 재당첨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신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택 공급 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오면서요, 이 가장 강조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그동안은요, 이 수도권에서 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요, 또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거나 이 청약 예치금 납입금이요, 이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 자격을 부여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투기 가열지구나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이 청약 통장을 가입한 후에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또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 돼야 합니다. 물론 납입금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지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좀 더 까다로워지고 기간도 조금 더 길어졌다. 그래야지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민영주택은요, 앞으로 모두 가점제를 통해서만 이 당첨자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전체 물량의 약 75%를 가점제로 적용받았는데요, 이제는 100%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이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은요, 이 40%에서 75%로 조정이 되고요. 또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이 85제곱미터 초과 이런 주택들은요,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투기 가열지구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요, 지금과 같이 50% 가점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또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요, 이 1주택 소유자도 추첨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적용 비율이 조정되면서 아무래도 무주택 실수요자가 누구보다 먼저 이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또 1주택 이상 소유자는요, 이 가점제에 청약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말 이 불거진 이 청약 과열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점제로 당첨이 됩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된 이 분과 또 세대원들은요, 2년간 이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마디로 재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 투기가열지구 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요,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수차례 당첨을 받고 전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근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무주택이었던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를 청약받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좀 빠르게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요, 좀 더 신속히 추진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지금부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가 상세하게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서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일정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요. 이영교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시기에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는 법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곳 한번 가볼까요? 자, 전화 연결 저희 시도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위례신도시 송파 꿈에 그린 22평에 거주 중에 있거든요. 예. 같은 단지에 지금 30평이나 34평 정도 매수를 원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하면서 집값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호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단기간에 이게 호가가 올라서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단기간에 추가 오를 여지가 없으면 1, 2년 안에 북일의 분양을 지켜본 후에 매수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 중인 22평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으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갈아타시려는 거죠? 그 네, 두고도 네. 큰 평수로요? 네, 예. 네, 네. 참 이게 매수 시기가 잡기가 요즘 어렵긴 해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 좀 큰 평수로 네. 이전을 원하시는 거고요. 네, 네. 송파 꿈의 그림 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분양받았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올랐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22평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22평이 조금 살기 좀 좁아서 그러신 건가요? 조금 그래도 큰 평수로 이제 좀 예. 옮겨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뭐 규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네. 아파트를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가 요즘 많이 궁금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위례라는 지역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요거를 뭐 안 팔아도 되고 그걸 사셔도 좋은데 제가 지도를 통해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위례가 뭐 성공적으로 조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북위례라든지 이런 좀 분양할 게 더 남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갖고 계신 게 지금 위례 중에서는 송파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례가 뭐 송파, 성남 이렇게 하나로 나눠지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누가 봐도 송파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송파 꿈의 그린이 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위례 어떻게 보면 좀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 위례라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중대형 공급이 많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성남이나 하남 쪽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그나마 이 송파 쪽에 있는 것들이 이 중소형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례 안에서는 희소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22평 요즘 시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6억 뭐 이렇게 전후로 그쵸. 네. 한 6억 초반 그 정도로 충분히 네. 호가가 가는 거고 그럼 30평대를 보신다고 하니 30평대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뭐 8억 5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34평짜리는 뭐 9억까지 호가를 그쵸.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옮기시면서 충분한 여유 자금 확보가 되신 거고요. 조금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22평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 네.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위례는 뭐 크게 가격이 내려갈 일은 거의 여건은 없고요. 네. 그동안 이 위례라는 지역이 그 위례 신사선이죠. 그러니까 네. 위례 신사선이 좀 성공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사업이 흩어지면서 어쨌든 다시 GS에서 이제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19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고 2024년도에 뭐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바로 앞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트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송파 꿈의 그림 바로 앞으로 지나갈 거고, 어쨌든 여기 그 중심 상업도 바로 송파 꿈의 그림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위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이끌어갈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소형 평수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뭐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기대는 충분히 보이고요. 네. 근데 같은 단지에 34평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지금 매수해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파시려는 분도 조금 걷어들이고 사시려는 분들도 많이 관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앞으로 가격이 조금 내려갈 지역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위례라는 지역, 특히 송파 위례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크게 내려갈 일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송파라는 지역이 이 잠실 쪽이 시세를 주도하면서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내년 말쯤에 입주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위례 신도시 순인데, 그러니까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락동도 서서히 따라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위례도 서서히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잠실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위례 지역도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옮기신다고 하시면 기왕이면 34평, 뭐 30평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사동이 착공되는 순간이라든지 뭐 트램이라든지 중심 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시기가 되면 충분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평대 매수는 언제든지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뭐 꼭 20평을 파셔야 된다고 하시면 요거를 매도 후에 더 큰 평수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뭐 여유가 있어서 나 안 파도 된다 하면은 22평도 안 팔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격 상승 요건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시청자님의 여건에 맞춰서 좀 큰 평수로 넓히는 방법 저는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전망이 좋으네요. 예. 시청자님 좀 잘 매수 시기에 좀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으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 곳 궁금하세요? 아, 네. 송도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그걸 지금 2개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예. 아, 그게 지금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좀 가장 적절할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송도? 네네, 송도. 네네.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2개나 그냥 받으셨어요? 아, 네네. 그럼 2개 다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아니, 정도를 하나만 매도를 하고 하나는 가져갈까 싶어서 어떻게 아. 해야 좋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가져가시는 용도가 뭐 월세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임대를 놓으실 거죠? 임대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임대를 놓으실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몇 평 정도 받으셨어요? 그게 25평형인데 그 테라스인가 뭔가 이렇게 좀 넓혀갖고 네, 그렇죠. 안에는 좀 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네네. 네, 한 뭐 2,7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일단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가 2020년 정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나 그 오피스텔이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냥 지금은 거의 매매가 좀 아직은 좀 뜸한 것 같고요. 네. 한 3억 한 7, 8천에 지금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지금 뭐 분양권 뭐 상황을 좀 지켜보면 뭐 3억 한 중후반에서 4억까지는 거래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송도도 테라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지하철역에 대한 그런 호재가 당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네,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는데 앞으로 이 지하철 연장이 되면은 여기 뭐 랜드마크 시티라는 역이 새로 개통될 예정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위로 보시면 KTX 송도역도 요 근처에 생길 예정이고, 아, 네. 예, 또 이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뭐 김포에서 청라까지 왔는데 그 연장되면 또 이제 이 옆을 지날 예정이긴 합니다. 아, 네. 근데 물론 아직 시간은 좀 더 많이 남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요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그런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송도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중심권은 여기잖아요. 예. 최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뭐 큰 아울렛이라든지 쇼핑센터가 이 중심권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 예, 그죠. 이 지역이 원래 이 옆에 6809가 원래는 네. 굉장한 업무 지구로 변신을 할 예정이었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인천타워라 그래서 뭐 151층짜리 빌딩도 지을 예정이었었고 많은 업무 단지를 드릴 예정이었었는데
네. 사업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전면 취소돼서 다시 뭐 주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 최근에는 아니다. 그래도 여기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업무 단지를 다시 추진하겠다. 지금 맞서고 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업무 단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송도에 지금 이 주거보다 업무 단지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뭐 제 생각에도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물론 뭐 송도 지역이 좋긴 하지만 이 지역에도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 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곳의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두 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 정도는 좀 분양가 상태에서 제가 볼 때 뭐 피라 그러죠. 네네. 피가 볼 때 제가 많이 붙으면 한 1,000만 원 좀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라도 이득을 보시고 팔 수 있으면 하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뭐 주변에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KTX 송도역 또 도로교통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업무단지가 들어올 그런 기대를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임대는 안정적일 것이고요. 네. 차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 그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아, 개는 네. 매도는 네네. 제가 볼 때 좀 빠른 시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올 뭐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슬슬 한번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보시죠.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은 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저는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그 조그만하게 7.5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매매 시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이죠, 시청자님? 네. 예. 아, 알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마곡 쪽에 있는 거, 오피스텔 한번 들여다볼게요.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오피스텔 분양 받으신 건 투자 목적으로 받으신 거고요.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때 매매 당시 비교해서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네. 그 세입자분을 잘 만나서 그냥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낮게 받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받은 상태라서 네네. 이게 5년 작년에 그렇죠. 매매했는데 5년 이하로 해서 매매를 다시 하게 되면은 과세가 많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주택임대사업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게 그 발산역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발산역 앞에 힐스테이트 에코가 아마 뭐 작년쯤에 이제 입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말하셨다시피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이요.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을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종목이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마곡이란 곳이 뭐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뭐 LG 사이언스 들어오고 뭐 코오로라든지 유수의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단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아파트도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뭐 오피스텔에 뭐 거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혹시 뭐 어느 정도 마곡 지구에 이 오피스텔이 공급되는지는 아세요? 네, 엄청 많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뭐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역마다 돌아다니면은요. 이 마곡역에도 힐스테이트 에코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좀 올라가시면은 예, 여기 또 뭐 마곡 나루역에도 힐스테이트 에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마곡지구가 뭐 업무단지가 크고 좋은 건 알고 또 상주 인구도 한 16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단지인 건 아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도 오피스텔 공급량이 조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 뭐 8만 정도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이 다 마곡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월세도 안정돼 있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세입자를 잘 만나시면 조금 더 뭐 긴 시간을 뭐 임대를 놓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새거가 또 옆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공급량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월세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뭐 향후에 뭐 5년 이상, 6년 이상 지나다 보면은 이 공실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으니까
네. 5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안에는 크게 이렇게 공실화진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가서 이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 더 이상 공급되는 게 앞으로는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발산역이고 쇼핑센터라든지 또 앞으로 이대병원도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런 호재를 충분히 받는다고 하시면은 5년 이상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는 5년 이후에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한 분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예. 부동산 어떤 곳 저희가 점검 드리면 될까요?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요. 파주시 조리읍 조리읍 대원리 대원리. 네. 그린시티 동문 아파트요. 그린시티 동문 아파트. 예.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가지고 또 73평인데요. 아, 대형평형이군요. 예. 어떻게 좀 매도를 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어떠셨어요? 아니야, 지금 산지 한 2년 조금 안 돼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여기 저 유파크 시티라고 막 조합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네, 네. 이걸 매도하고 그걸 분양 받을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다.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린시티 동문 아파트를 실거주하시는 거죠? 예, 근데 73평을 사셨어요. 예.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셔서 사신 건가요? 처음엔 그랬죠. 아, 처음엔 그러셨어요. 예.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억 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73평인데 3억 선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주라는 지역이 일단 주변에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죠? 네, 지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린시티 동문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는 곳에 이 그린시티가 어떻게 보면 한 1,800세대 되는 대규모 단지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30평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70평대까지 정말 대형 평수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크게 오르긴 어렵겠죠. 예. 시청자님도 그건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주변을 보더라도 이 파주에 운정신도시가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네. 아파트도 들어섰고 그랬는데 이 파주 운정신도시도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미분양이 많이 났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는데도 미분양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할인 분양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대규모 조성되는 단지도 아니고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볼 때 가격이 앞으로는 더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는 좀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은요. 아무래도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도 없는 데다가 업무지구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이 캠프하우스 막 개발하고 그래도요? 예, 그럼요. 파주라는 지역, 운정신도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신도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큰 걱정은 과연 매도가 잘 될지도 걱정이거든요. 워낙 평수가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형 평수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실 거라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건요. 사업성이라든지 그럼 사업 현황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전화로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셨어요. 예. 자,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 이철웅 소장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저희 파헤쳐 볼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는 2077-6391번 통해서 전화 받을게요. 끝자리 6391번 이쪽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분의 투자 포인트 먼저 듣고 좀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모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투자 원칙, 즉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를 하는 방법이고요.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수익형 투룸형 오피스텔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지역 매물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바로 한정거장 위쪽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밸리의 그런 풍부한 임대수,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고요. 본 매물 주변 지역으로는 금천구청과 각종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로 인해서 미래가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오피스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철웅 소장님의 투자 포인트 두 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집중할까요? 자, 지역은 두 지역인데 둘 다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정말 강남구 중에서도 이렇게 소규모 주택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주택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나홀로 가구라든지 1, 2인 가구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임대차를 원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하철 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망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요. 또 업무 수요, 직장 수요가 받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공실 없이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는 바로 이제 강남구 논현동, 바로 황금 노선 가까이 있는 9호선 언주역 주변의 논현동 신축 다세대 주택과 자, 또 하나의 강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용산 쪽인데요. 행정구역상은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용산 일대를 한번 용산역 주변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초고층 건물 주상복합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북에 또 강남을 표방하고 있는 용산구 용문동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 번째요, 저희 강남부터 시작해볼게요. 논현동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논현동으로 함께 가시죠. 자, 이철웅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논현동의 입지적인 특징부터 잡아주세요. 제가 이쪽은 이제 계속 출퇴근하고 사무실이 이쪽이기 때문에 9호선이 개통하기 전부터 사실 이제 다녔던 길이거든요. 네. 근데 그 9호선이 언주역으로 역명이 확정이 됐을 때 프랑카드가 붙어져 있었어요. 주민들이 차병원 사고로 역으로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9호선 언주역에서 가깝습니다만 언주역보다는 차병원 사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9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언주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외국 관광객들 특히나 중국에서 성형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논현동이기 때문에 이 신논현역에서 논현까지 가다 보면은 이 지금 강남대로변 우측변에 바로 이제 영동시장 먹자골목이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권이 살아서 움직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출근을 일찍 하게 되면은 그 저녁에 모였던 그 유동인구들이 손님들이 아침까지도 있던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만큼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무슨 길 많이 있죠. 바로 이제 제초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은 논현동 가구의 거리 등도 인접을 해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우측에는 강남대로변, 아래쪽에는 또 봉은사로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변 뭐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들 아실 거고요. 또 9호선이 통과하는 또 봉은사로를 통해서 뭐 삼성대로라든지 이런 쪽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구에 위치를 했지만 서초구와도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재건축 이주소, 또 서초구의 또 재건축 이주소가 많이들 몰리는 지역이고 강남에 직장을 둔 1, 2인 가구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것 논현동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또 이제 미래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강남권 그러면 이제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송을 계속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오히려 더 계속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문당선 3단계 구간의 연장 특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곳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강남역에 끊겨져 있죠.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한 코스가 더 올라오게 되면은 신논현역, 신논현역에서 한 코스 더 올라오게 되면 논현, 그다음에 신사 이 세 개 구간은 이미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만은 이 위에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나홀로역입니다. W 역세권이 아니죠. 그러나 신분당선 공사가 2022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세 개의 역이 다 W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고요. 신분당선 공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이제 미군 이주가 끝나면 바로 이제 또 용산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용산에서 강남의 연결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지고요. 모든 역이 다 W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와 볼까요? 바로 이제 서초동 가면 삼성 사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옆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류부지로 돼 있는데 이곳을 제2롯데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현재 이곳이 삼정 일반 주거지역인데 바로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이 서초로 일대 자체를 약 한 54만 제곱미터 자체를 서초구에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종상향을 한 이후에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롯데시장 바로 밑에는 또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두 개 다 연결해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옆에 삼성타운보다도 한 3배 정도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보물권 이제 바로 아래쪽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의 뭐 천지개벽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시죠. 바로 이제 영동대로의 통합 개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뭐 GBC 센터가 들어오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에 7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역의 모든 인구들이 다 몰리는데 이 7개의 철도 노선과 더불어서 공항철도라든지 광역급행철도라든지 이런 버스 교통망까지 전부 다 지하에 들어오면서 지상에는 또 타임스퀘어 같은 지상 광장이 생기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강남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의 복합 환승센터가 보물권지 바로 아래 강남대로변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저희 논현동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국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자, 이쪽 지역이 제가 강남의 고수익 연봉자 내지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현동 일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중이고요. 토목공사가 공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내년 한 2월 늦으면 3월쯤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투룸이고요. 풀옵션이 다 갖춰지는데 현장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앞에는 평평한 길, 옆에는 오르막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형을 따라서 집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개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2개층 위에 1층부터 5층까지 총 7개층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최고급의 건축 자재와 더불어서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요. 입주가 또 끝난 이후에는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를 계속해서 건물관리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임차관리, 건물까지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강남이니만큼 너무 비싸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매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선입니까? 자, 이 강남 지역의 최근 분양가를 보게 되면 3억 5,900, 3억 6,900, 제가 3억 7,900대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 주차장이 2개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격은 3억 4천. 전세는 현재 시세로 했을 때 2억 한 9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완공돼서 전세를 맞추다 보면은 한 3억대까지 예상이 되는데 현재 2억 9천에 예상했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 한 5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자연한
자영업자라든지 고액 연봉자 직장인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죠.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120 정도 책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한 2억 2천 정도 받으신다고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가더라도 강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형으로 갔을 때 9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월세면 월세, 또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점검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매수시 유의점 챙겨볼게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자, 일단 입지 자체가 강남구 논현동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반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다세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지형이 약간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주차장이 2개가 나오는지 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임장, 현지 방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9호선까지도 한번 걸어보시고요. 이것만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 워낙에 지역 자체가 튼튼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점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투자를 해두면 돈이 될 만한 알짜배기 물건들 저희 콕콕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9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주세요. 네,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요. 201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9층 소개해드립니다. 금액 살펴볼까요?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지역으로 가네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대표님,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네, 이 지역은 서남권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의 독산역 도보 한 4, 5분 정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로 위로 올라가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가산, 구로, 디지털 밸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아래쪽으로 한정거장 또 내려가시면 바로 금천구청 역세권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말 환골탈 때 과거에 준공업지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최신식,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역세권이면서도 주변에 준공업 지역이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주변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벤처타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지식형 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죠. 많은 지역들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형 산업센터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 가산 디지털밸리 35만 명 정도의 그런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거의 5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 즉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없으시면서요.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뭐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본 매물 바로 붙은 아래쪽에는 공급 부대가 이전을 확정이 됐고요. 이쪽에 사이언스파크 R&D 센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무려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되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하단부 쪽 금천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들, 특히 롯데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가격 상승폭이 10%가 넘게끔 서남권에서 가장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개발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좀 낙후된 시설들이 최신식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대한전선 부지, 중공업 지역의 그런 종합병원의 그런 개발들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 산업들, 시흥 재건축 뉴타운 사업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개발 속도에 따른 그런 투자 수요, 실거주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산업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안산선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할 거고요. 바로 독산역 쪽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4, 5년 정도 후에는 더블 역세권, 여의도까지 전철을 이용하시면 10분, 15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호재까지도 풍부하게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발표만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4, 5년 안에 차례차례 실현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 가치에 따른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준공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내년 5월경에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총 2개 동의 단지형,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세대수 자체가 한 60세 정도 되겠고요. 총 10층 중에 9층의 남향 구조로 가장 좋은 층향이다.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보통 대부분의 그런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가 많은데 본 매물 기계식 플러스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주식, 지상에도 차를 댈 수 있는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방 2개에 넓은 거실, 특히 아파트형 구조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 또 신혼부부들의 선호,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 전문 대형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환급성, 시세 차익까지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형, 투룸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가격 분석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투룸형 구조임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매매가 2억 1,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약 1억 9천 정도. 그런데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약 2억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전세를 활용해서 일단 투자해 놓으셨다가 자금이 생기시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으시겠고요. 월세 수익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한 2천 정도에 월세는 보수적으로 7천 하한가 70에서 80만 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정거장이면 바로 가산, 구로, 디지털 밸리와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충분히 받을 수 있겠고요.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도 중요하지만은요, 자체적인 브랜드의 수익형 투룸, 고급 오피스텔로서 신축으로서의 가치들 앞으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얻으시면서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수익형 투룸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꼭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대출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지역 규제와는 상관없고 특히 최근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심화됨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좀 갈아타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본 매물,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매물로서 특히 원룸형 구조가 아니고요. 투룸형, 아파트형 구조로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렸죠. 개발 가치와 구로, 가산 디지털 밸리의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향후 시소 가치에 따른 시세차,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오피스텔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은 용산구 준비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7년 7월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볼게요. 금액은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문동 살펴보죠. 시장님, 입지적인 특징부터요. 아까 제가 강북의 강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용산역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말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용문동인데요. 용산 그러면 아시다시피 서울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6호선 이제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효창공원 앞역에서 나와서 걸어서 보물권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문 재래시장을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효창공원 앞역, 그 다음에 공덕역, 그 다음에 또 용산 삼각적으로 가시다 보면은 4개에서 5개 지하철 노선이 거무줄처럼 연결 통과가 되겠죠. 바로 이 용산이 철도교통의 또 하나의 중심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물권지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효창공원 앞역 바로 그 건너편에는 효창 4, 5구역에 지금 공사가, 재개발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강변을 자리 잡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가격대 굉장히 좀 비싼데 바로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순환도라든지 또 건너편 올림픽대로라든지 굉장히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를 이용한 접근성 또한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에 있지만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죠. 마포대교나 원효대교만 건너면은 바로 여의도,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어디가 있냐면은 강남 쪽에 있질 않습니다. 바로 이곳 인근 지역에 있는데 바로 그만큼의 주거 가치, 투자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산역 일대를 가보시면은 지금 미군 이전하고 있죠. 용산 민족공원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대기업 사옥들의 속속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 또 그 직장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한강이 또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그 수요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호재들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국가공원 1호죠. 용산민족공원의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군 이전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평택으로 다 이전이 끝난 이후에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이제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말 서울의 가장 한복판 지역에 왜 그냥 녹지공간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미국의 가장 비싼 지역을 가보시면은 대형 녹지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면이라든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공원이 바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서쪽에는 또 캠프 경기지, 동쪽에는 유엔사 수송부 부지, 특히나 이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1조 500억이 넘는 금액에 또 이제 모 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맞은편에 또 캠프킴 기지가 있습니다. 이 일대가 입주기준 최소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고밀도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산역 일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가장 큰 HDC 신라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드래곤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르지오 서밋 또 이런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들이 속속 들게 들어서면서 용산의 위상이 한마디로 랜드마크 건물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용산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개발 호재 논현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신분당산의 개통이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신분동산이 용산까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30분 이상 걸리던 강남의 접근성이 신분동산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요. 강남까지 20분 안에 주파가 되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 같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하고요. 가격도 체크해 주세요. 자, 보물권은 현재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다 둘러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픈형 원룸입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용산역 일대라든지 이 시청, 종로, 강화문 일대에 직장을 둔 나홀로 싱글 직장인들이 굉장히 살기 편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너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자, 가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1억 7천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마지막 남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세,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1억 한 4천, 4,500 정도 투자를 보신다 그러면은 2,5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2천에 한 60에서 70 정도인데 보통 중간 가격이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순위 대출 한 9천 정도 받으신다고 보면요.
월세 수익권으로 가셨는데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이 용산역 일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온룸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간단히 챙겨주신다면요. 자, 보통 이제 선분양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준공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감 자재, 그다음에 위치, 내 외부 시설 다 보시고 직접 결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주택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